영주댐 방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부가 15일부터 시작하려던 댐 방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일단 연기됐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인구가 2만 명에 다다랐습니다. 교통망 확충과 문화도시 건립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대구 경북 포럼이 15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활용해 대구 동구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를 알리는 독특한 기념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1조가 넘는 돈을 들여 건설해놓고 4년째 준공 허가도 받지 못한 영주댐. 최근에는 댐 방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환경부는 심각한 녹조를 이유로 15일부터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일단 하루 연기됐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영주댐을 방류하기로 한 시각 수백 명의 주민들이 댐으로 몰려왔습니다. 일부는 아예 댐 하류에 배수진을 칩니다. 보금자리까지 뺏어가며 지을 땐 언제고 기껏 피해를 다 감수하고 나니 다시 물을 빼 흉측하게 만들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주는 특히 평원 면민은 편안한 삶을 해왔습니다. 반강제로 설치 후 환경단체의 반대에 밀려 방류 철거 운운하는 것은 영주 시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주시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댐을 완전 방류할 경우 담수를 전제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은 물론 농번기 물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주시는 댐과 관련한 관광이나 기반시설 조성에 이미 1,7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의 수자원 공사, 물 관리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측 가능한 협의체로서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근 지자체와 경북도도 댐 방류에 부정적입니다. 시위 현장을 찾은 경북지사는 주민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댐 방류를 막고 운영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거리해서 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1조가 넘는 돈을 들여 건설해놓고 활용은커녕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영주댐. 당초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획된 방류는 지역 주민 등의 거센 반발로 일단 연기됐지만 해결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인구가 2만 명에 다다랐습니다. 정부 경북합통청사 등 입주기관도 늘면서 올해 안에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 철도 등 교통망 확충과 문화시설 건립에 지자체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들어선 목요장터입니다. 3년 전 두 곳에 불과했던 노상점포는 10곳으로 늘었고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9월 기준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는 19,463명, 전 분기와 비교해 1,3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마트와 병원 등의 편의시설도 느는 추세지만 도시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이는 편해지긴 했는데요. 교통은 참 불편한 것 같아요. 문화생활도 지금 저희가 돈을 주고 갈 수 있는 키즈 카페는 있지만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서울 수서에서 경북 점촌을 연결하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도청 신도시와 안동 구간 신설이 검토됐습니다. 때문에 내년 4월 확정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도청 신도시와 안동, 길게는 통합신공항까지 있는 노선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신도시 활성화라든지 혹은 앞으로 북부권 어떤 관광산업에도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된다. 시간적으로 극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또 좀 도의원들도 나서야 되고 시장님 나서 주셔야 되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 또 앞장서서 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안동시와 예천군도 손을 잡았습니다. 문화시설 건립 등 총 200억 원이 지원되는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안동시가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 다음 달 최종 선정될 경우 행정구역을 따지지 않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행정구역이 또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지역 주민들, 특히나 그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 주민들의 어떤 문화 욕구 부분을 일정 좀 소외되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천군과 우리 안동시가 같이 좀 상생하면서 최근 경북 여성가족플라자와 정부 경북합동청사 등 신도시 입주 기간이 하나둘씩 완공되면서 도청 신도시 인구는 조만간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도심 기반 시설이 성공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신도시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대구 동구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를 알리는 독특한 기념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버려질 뻔한 깨진 도자기들을 활용한 제품인데요. 어떤 모습인지 긴 설명보단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 상징 팔공산과 갓바위 그리고 금호강, 새 관광 명소가 손바닥보다 작은 도자기 판 위에 담겼습니다. 아기자기한 모양에 책상에 두고 명함꽂이로도 쓸 수 있어 인기입니다. 동구청에서 100개 정도를 주문하시고 반응을 보시고 좋으셔가지고 탁과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보고 계세요. 재료는 호텔이나 뷔페 식당에서 금이 가거나 깨져서 더는 못 쓰고 버려지는 식기들입니다. 지역 공예 작가들이 모여 폐자원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도자기류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부 다 폐기 처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걸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싶어서 이렇게 업사이클링 하게 됐습니다. 거친 표면을 잘 다듬고 독특한 디자인을 더해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이른바 새활용 제품으로 탄생했습니다. 하나하나 개성 넘치게 제각각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버려지는 거에 더해서 좀 더 디자인적으로 좀 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디자인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지난 3월엔 깨진 그릇으로 마스크 거리 400개를 만들어 지역 약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무료 나눔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지역 작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대구 경북 포럼이 15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포럼은 지역 주도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해 지역의 경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이 자리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해 지역별 뉴딜 사례와 뉴딜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살폈습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지역 뉴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배달 용기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올바른 배출 방법을 모른다면 매립되거나 소각되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입니다. 길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대부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난 뒤 버려진 것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의 양도 평소보다 20%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품으로 버려진 폐기물 전부를 모두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 폐기물 대부분에 이물질이 그대로 묻어있는 경우가 많아 매립되거나 소각되기 때문입니다. 전량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소각되거나 SRF 시설이라고 재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연료로 사용되지만은 재처리 양에 비해서 이 SRF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재활용을 가능케 하려면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음식물이 담겼던 용기는 물로 세척해서 깨끗한 상태로 버려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분쇄 후 압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티로폼에 테이프나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이 많이 늘어난 만큼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올바른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음식물 용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음식물 묻은 그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담긴 그 용기를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하실 때는 씻어서 그렇게 배출하여 주시면은 재활용 행정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늘어난 재활용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힘들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배출해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범죄자 등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해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송치 후에도 별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A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14일 영남학원 총장 선임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 임기를 마치는 영남대 총장 선거는 기존 규정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현재 영남학원은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공모심사로 총장 후보자 3명에서 5명을 추천하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영남대 총장을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 수 확대와 총장 후보 추천에 교수와 직원 직접 투표 결과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고 비율이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낮았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모두 3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0.21%에 해당했습니다. 전국 7대 특광역시 평균인 0.3%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초등학교 입구 노상 주차장을 철거하고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발굴단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민원인이 느끼는 불합리 제도나 절차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9월까지 총 66건의 개선 과제를 제안해 이 가운데 24건이 내년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선 과제에는 영문 졸업증명서 나이스 발급을 2011년 이전 입학생까지 확대하는 것과 민원인이 폐교 현황을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평가 서비스 스스로 학업 성취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스스로 학업 성취 인증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스스로 평가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서비스는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의 내 친구 교육넷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금 신청이 오는 16일 마감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초중학교 학령기에 학교 밖 아동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아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신청 기간 동안에는 313명이 신청했습니다. 한편 초중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은 100% 지원됐습니다.